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공포를 경험하게 돼요. 안녕하세요. 플리마인드 사이악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이에나 새로운 드라마죠. 이 드라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. 일단 하이에나가 되게 재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김혜수인 거죠. 김혜수가 참 굉장히 센 언니이면서도 통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. 우리에게 뭔가 즐거움과 신선함을 주기도 하죠.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정말 하이에나처럼 끝까지 어떤 것을 물고 늘어주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쫓아가기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이샘은 어때요? 윤희재가 참 멋있죠. 맞아요. 윤희재가 멋있어요. 윤희재와 극중 이 김혜수 씨, 이 정금자 변호사 사이가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날걸요? 그죠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둘 사이가 어색하지 않는 건 아마 김혜수 탓이겠죠. 김혜수 멋있어요. 1화는 윤희재와 정금자 변호사의 로맨스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1화에서 대반전. 아하, 맞아요. 이 로맨스 드라마가 아니라 이 뭔가 이 변호사들 캐릭터 안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것, 먹잇감을 쫓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어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처음에 그 1화, 2화 정도까지 김혜수가 연기 논란도 좀 있었고 연기를 굉장히 못한다. 왜 저렇게 어색하냐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혜수가 노린 게 아닐까. 그런 약간의 어색함과 뭔가 짝 붙지 않는 액션이 순전히 이건 우리가 여기 극중 안에서 내가 변호사로서 이 남자 배우를 이렇게 꼬시기 위한. 맞아요. 유혹해서 뭔가 정보를 빼내기 위한 어떤 작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짝 붙지 않는 어떤 어색함이 있었던 거죠. 네. 근데 너무 허술해요 윤희재가 생각보다.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실질적으로 사귄 건 3개월인데 마치 3년 사귄 것처럼 뭐 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아마 이런 부분 아닐까요? 그 남자 주인공은 진짜로 사랑한 거죠. 엄청. 네, 맞아요. 네. 이번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.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적인 상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이 들어가지는 않아요. 어떤 한 순간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사로잡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. 콩깍지?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. 엄청난 어떤 매력의 몰입이라고 하면 콩깍지나 몰입이나 그죠?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좀 볼 수 있기도 할 텐데요. 그런 찰나의 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랑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윤희재라는 캐릭터는 사로잡힘을 경험하게 되고 사로잡힘에 노연하게 됐을 때의 그 어떤 뭔가 허무함? 그리고 거기서 느끼게 되는 어떤 배신과 좌절?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많이 사랑한 연인들 사이에서 그 상대로부터 만약에 배신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배신을 준 자와 배신을 당한 자가 느끼는 어떤 절망과 허무함? 이런 것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아마 처음에는 좀 노려서 그 액션을 하기는 했지만 그 윤희재라는 캐릭터가 지속적으로 정금자에게 본인의 사랑을 구애하기도 하고 여전히 내가 매력적이지 않냐는 어떤 부분들을 노출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허망함을 복구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있는 거죠. 근데 정금자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랑보다는 성공? 네. 그 아버지의 스토리부터 해서 되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저는 러브 스토리 라인보다는 정금자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꺼름치던 그 장면이 전 좀 많이 되게 강렬하게 떠오르거든요. 폭력에 노출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
그 상황에서 공포를 경험하게 돼요. 이건 제가 어제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기도 한데요. 어렸을 때 이 남매인데 오빠가 이 밑에 여동생을 많이 좀 때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게 상처로 남게 된 거예요. 지금은 둘 다 이제 청년으로 자라게 됐는데 20대인 거죠, 둘 다.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사실 솔직히 오빠가 여동생을 때리거나 하진 않아요. 그렇지만 여전히 이 여동생은 오빠로부터 뭔가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다소간 느끼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 오빠는 남자이지만 이 체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 여동생은 여자이지만 체격 자체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어떤 체격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동생이 오빠를 얼마든지 밀칠 수 있었고 또 더 세게 때릴 수도 있었어요. 그런데 못 때린 거죠. 그러니까 한 번 공포를 경험하게 된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다? 새롭게 나는 너를 밀치거나 때릴 수 있다? 라고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이야기를 나눠서 그게 좀 묘하게 겹쳐지는데요.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질문을 했었어요. 누구누구야, 너는 오빠를 때릴 수 있잖아. 밀 수 있잖아. 근데 왜 밀거나 때리지 않았지? 라고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무서웠어요. 네, 맞아요. 무서웠어요. 무서워요. 그렇기 때문에 공포라고 하는, 그러니까 이 뭐 폭력의 공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치 전쟁의 공포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. 그래서 그 심각한 스트레스에 재노출되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지게 되고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무력화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정금자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는 없죠. 사랑을 믿기에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거죠. 가기혁 변호사랑 신유미. 황보라 씨가 신유미와 가기혁 변호사, 그 러브라인은 일종의 재미를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 둘은 뭐가 궁금한 거예요? 가기혁이 원래는 캐릭터상 되게 연애를 많이 해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완전 숙맥이다 맞아. 라고 얘기를 그런 극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. 신유미가 그거를 획 낚아챈 느낌. 맞아요. 가기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결혼 한번 하지 않은 그냥 아주 이 총각, 그야말로 그 수총각의 어떤 캐릭터로 좀 나오고,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신유미는 이혼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이혼녀가 가기혁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가기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약간 다소간 번잡스럽기도 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신유미가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. 어린애들이 어린애들과 잘 놀려면 어린애여야 되거든요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이런 커플이 있을까? 이런 어우.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얼마든지. 그러니까 가끔 이런 장면들 보셨을 것 같아요. 이상하다. 왜 저 둘이 만나서 연애하지? 라던가 혹은 왜 저 남자는 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지? 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때때로 그러니까 뭐 여자가 상당히 나이가 많거나 혹은 어떤 여자가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어떤 이 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는 건 마치 그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미지기도 한 그 캐릭터가 신유미라고 하는 조그만한 이 마당에서 잘 놀 수 있도록 신유미가 잘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 여기서 장난쳐? 장난치면 내가 다 받아줄게? 당연히 둘이서 재미있게 잘 러브라인을 형성할 수 있지 않나요?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박주호 형사. 박주호 형사요? 정금자의 동생. 근데 혹시 이게 친동생인가? 정말 친동생 같아 보이진 않죠? 친동생인가요? 친동생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버지랑 만났을 때, 방금 정금자 아버지랑 만났을 때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느낌이 아닌가. 그쵸, 예. 그냥 아는 동생? 동네 아는 애. 혹시 아니면 입양된 아이? 이건 어때요?
이건 순전히 제 소설인데요. 정말로 이렇게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금자한테는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박주호한테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둘이 만나서 예컨대 결혼을 한 거죠. 각각 서로 이제 아이를 한 명씩 데리고 오고 결혼을 하게 돼서 한 집을 만드는 거죠. 그럼 그렇게 하기엔 정금자가 자기 엄마를 때려서 네.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죽게 했다라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클까요? 그건 아니에요. 그건 만약에 말이에요. 정말 각각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서로 재결합한 그런 어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민 어떤 집이라고 했었어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잘 돌보고 양육했더라면 당연히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애착이나 사랑이 있을 수 있죠. 당연히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건 뭐 아닐 수도 있어요. 그건 제 생각이에요. 그렇군요. 그럼 다음 캐릭터는 송앤 김 대표들. 송앤김 대표들의 이야기는 글쎄요. 그건 조금 우리가 남겨놓는 건 어때요? 궁금한데. 궁금해요? 그럼 다음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봐주세요.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네, 오늘 플리마인드 사이아 TV의 정교수와 이샘이었습니다.